셰익스피어 로맨스극 라스트 플레이즈 새롭게 읽기. 폭풍 저 너머 음악이. 글 김한 동국대 명예교수. 번역 김재남 김한. 나레이터 이상희. 낭송 극단 초인. 영상 편집 제작 김광영. 라이언즈 오픈랜드. 겨울 이야기에서 한편의 로맨스로서의 이 극의 절정이 되고 있는 장면은 오막 3장에서 16년 동안 죽은 줄로 여겨왔던 허마이오니를 기념하기 위해 조각된 그녀의 조각이 깨어나며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장면. 악사들이여, 상을 깨우시오. 연주를 시작하세요. 음악. 시간이 됐어요. 내려오십시오. 인제는 돌이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을 죄다 놀라게 해주십시오. 자, 오세요. 무덤은 제가 봉해놓겠어요. 움직이십시오. 허마이언이 좌대에서 내려온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이 하는 일은 신성합니다. 저의 술이 금제의 마술이 아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 따뜻하군. 이것을 마술이라고 한다면 그 마술이란 밥 먹기만큼 합법적이라고 부르겠소. 죽음의 무덤을 깨고 차가운 돌이 따스한 체온을 띠고 생명체로서 깨어나며 제단으로부터 걸어 내려오게 하는 것은 바로 폴리나에 의해 일으켜진 음악이다. 셰익스피어의 무대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최대의 성취로 꼽히는 이 광경은 바로 폴리나의 말과 그녀가 창출해내는 음악에 의해 주도되고 실현되고 있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관객은 무대 위에 재현되는 이 생의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돌을 향해 깨어나라고 명령하는 호소력과 힘을 가진 폴리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겨울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음악의 기능은 오톨리커스의 노래에서 첨예화되고 있다. 비극적으로 치닫던 극의 어조가 현저하게 바뀌는 사막 이후 이 극 후반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오톨리커스의 존재는 생명력 자체를 대변해주고 있다. 실로 이 극 전체에서 다른 어느 요소는 생략이 가능할지라도 오톨리커스의 노래는 햄릿의 유령만큼이나 극의 성립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보는 도버 윌슨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극에서 가장 눈부신 노래는 오톨리커스에게서 나온다고 일컬어진다. 오톨리커스 노래하며 등장.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면 야호! 요호! 거지 가시네 골짜기를 넘어가고 그때는 봄철이 시작하네. 겨울에 파리한 얼굴은 핏빛으로 빨개지고 울타리엔 흰 옷입을 바래지네. 이봐요, 그렇다고 내가 슬퍼하겠나? 밤이면 파리한 달빛이 비쳐내리네. 그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땐 만사가 척척 이루어지네. 번들번들 새끼를 걸어서 즐겁게 목장 울타리 계단을 넘어가네.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땐 만사가 척척 이루어지네. 번들번들 새끼를 걸어서 즐겁게 목장 울타리 계단을 넘어가네. 등장인물 안에 떠돌이로 기술되고 있는 그는 축제가 열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는 신명나게 노래 부르며 등장해 노래 부르며 장사를 하는데 그는 마치 뱃속에 노래를 넣고나 있는 듯이 노래를 뱉어내고 있어서 그의 노랫가락에는 귀가 돋쳐 있는 것 같고 남자용 여자용 모두에게 꼭 맞는 노래를 갖가지 가지고 있는데 어찌나 꼭 맞던지 어떤 자파상도 손님에게 꼭 맞는 장갑을 그렇게 구비해 놓지는 못할 거라는 경탄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젊은 색시들용의 둘도 없이 아름다운 연애 노래도 구비되어 있는데 보기 드물게 음란한 내용이 적은 사랑 노래였지만
노래의 후렴을 남근이라던가 그 여자를 집어 던져라, 그 여자를 때려 갈겨라 따위에 화끈하고 즐거운 가사들로 채워 흥을 북돋워준다. 한 인물로서 오톨리커스가 누려온 전통은 주목할 만하다. 호메로스는 첫째로 그를 도둑이라고 칭한다. 오비디에서는 사기꾼, 협작꾼의 전형으로 기술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12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 상업, 교역, 시장의 신인 동시에 도둑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 신의 아들로 제시한다.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그를 제시하고 있을까? 겨울 이야기에서 셰익스피어는 떠돌이 건달 오톨리커스가 도둑이면서 음유 시인이 되는 전통을 시작한다. 해롤드 블룸은 그의 책 셰익스피어 인간 만들기에서 오톨리커스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는 모든 사내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안 사주고는 못 베기게 만든다. 그는 그렇게 축제판에 모여든 모든 남녀들의 지갑을 털어내는 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진기한 물건들 구경에 넋이 빠진 자들의 지갑을 아예 통째로 슬쩍 먹어치우는 데도 능란하다. 그는 요즘 한창 뜨는 이야기라는 설명을 덧붙여 허황된 터무니없는 가사의 발라드 노래집도 불티나게 판매하는 데 성공한다. 오톨리커스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음은 실로 놀랍도록 심원하고 예리한 해롤드 블룸의 통찰력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사실 세상엔 사기꾼들이 있죠. 그러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호, 뭐 걱정 말어. 여기선 아무것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워낙 값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 놔서요. 에헷, 어떤 걸 가지고 있나? 노래는? 난 노래 좀 사줘요. 난 단연 악보로 인쇄된 노래가 좋아요. 그거라면 틀림없이 내용이 참말일 테니까요. 여기 정말 슬픈 곡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리대금쟁이 마누라가 단번에 돈자루를 20개나 낳고 나서 독사대가리와 두꺼비를 다져가지고 다려먹고 싶어 했다는 가사입니다. 어머머? 정말이라고 생각하셔요? 정말이고 말고요. 겨우 달보전의 일입니다. 어머머머머? 고리대금쟁이한테는 시집가지 말아야겠군. 그때의 산파 이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쟁이 마님이라는 이름이라나요? 그뿐 아니라 대여섯 명의 정직한 아낙네들도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왜 내가 거짓 얘기를 팔고 다니겠어요? 네, 이걸로 사주세요. 에헷, 그럼 그걸 따로 빼놔줘. 다른 노래도 좀 더 구경해봐야겠어. 다른 것도 사겠어. 물고기 노래도 있죠. 이 물고기는 4월 80번째 날 수요일에 해면에서 4마일 길이나 깊은 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 물고기가 원래는 사람의 딸이었던 모양인데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와 살을 섞기를 마다한 탓으로 차디찬 물고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노래는 참으로 불쌍하고도 진실한 얘기입니다. 어머머머머? 이것도 참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에 판사가 5명이나 서명을 했고 증인은 이 상자 속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이나 있어요. 그것도 따로 빼놔줘. 또 다른 건? 이거 정말 즐거운 노래인데 정말 귀여운 것이죠. 즐거운 것도 좀 사주세요. 글쎄 이건 굉장히 즐거운 노래인데 두 처녀가 한 남자에게 구애한다는 노래 가사입니다. 서부 지방에서는 처녀치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처녀는 거의 없어요. 정말이지 이 노래는 주문이 많습니다. 우리도 부를 수 있어요. 행상인 양반, 당신이 남자 역을 맡아주면 우리도 불러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따로따로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달포 전에 그것을 배웠거든요. 내가 남자 역을 맡아드리죠. 이건 내 장사 속이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노래 시작. 도둑이요 사기꾼인데 그의 사기에는 전혀 폭력성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엔돌핀을 선사하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 자신 죄의식으로 어두워지거나 우울에 잠겨 괴로워하는 법이 없다.
로망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극들에 적용한 비평가는 19세기 아일랜드 비평가인 에드워드 도우든인데, 우리가 오톨리커스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가히 겨울 이야기를 한 편의 낭만 희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톨리커스는 이 극에 특별한 폭을 제공하므로 레온티즈나 퍼디타만큼 이 극의 핵심적 인물이 되고 있다. 겨울 이야기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힘을 발휘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자면 오톨리커스는 폴리나라는 인물에 필적할 만하다. 폴리나가 허미온 왕비를 구출해내듯 오톨리커스는 퍼디타를 구출해낸다. 허미온이 겪어온 비희극적인 모드와 달리 그가 취할 희극적 모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할 것이다. 그는 폴릭세네스 왕에게 퍼디타의 출생의 비밀을 풀어내는 엄청난 일을 실용적으로 척척 수행해낸다. 왕에게 그녀를 이제까지 키워왔던 양아버지인 목자와 그 아들을 데려온다. 동시에 퍼디타의 출생의 비밀의 증거품이 될 만한 아기였던 때의 물건들을 가져와 제시한다. 이 극의 대단원에서 청중들은 앞으로 오톨리커스가 정직하라는 지시를 지켜내는 조건으로 리젤 왕자의 수행원으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슬퍼지지만, 일찍이 존슨이 간파했듯 그는 기질상 그 노릇을 지그시 수행해내기가 힘들어 얼마 못 가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햇볕에 널린 흰 시트를 훔치며 터무니없이 황당하고 야한 내용을 담은 발라드 노래집으로 사람들을 후려내며 살아가길 계속할 것이다. 오톨리커스는 돈을 세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갖가지 곡조를 붙일 수 있다. 그의 노래에 담겨지면 그가 가져온 어떤 시시한 싼 물건들, 여러 가지 색깔의 리본, 단추, 린넨, 털실, 아마포도 신들의 이름처럼 불리워진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여자 속옷은 여자 천사같이 들린다. 그리고 옷소매 장식이나 옷깃 장식도 역시 여자 천사의 찬미가로 들린다. 겨울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곳이면 오톨리커스가 있고, 오톨리커스가 나타나는 곳은 노래가 펼쳐지는 축제 마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마치 극 전체가 한편의 축제 의식이라고 할 만한 축제 희극인 시비아가 노래로 시작해서 광대의 노래로 끝나듯이